실제로 이 자기소개서 문항에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면접에도 그냥 거의 뭐 단골 질문이죠. 또 우리 취준생들이 반드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질문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이 질문인데 오늘은 이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끝장을 또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요즘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보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뭐 좋은 점이니까 어떻게 뭐 내 좋은 점을 말하면 되는데 단점은 뭘 말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최소화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취준생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 장단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합한 게 이제 장단점인데 네. 실제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장점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단점을 말할 때 또 단점을 이제 자기소개서 적을 때 이때 내가 이 단점을 적으면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맞아, 그 치명적인 부분. 이게 맞아요. 나 뭐 당락을 좌우하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이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점 부분은 제가 취준생분들에게 뭐 특별히 수정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 네. 취준생분들이 잘 적습니다. 또 잘 말도 하고요. 오늘 특히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장점도 뭐 사례가 나오면 사례를 보겠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은 단점 이야기하는 거에 특히 어려움이 어렵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항상 저희가 느끼지만 네. 장단점 얘기할 때는 어쨌든 또 나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나 말처럼 나를 좀 알아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솔직하게 다가가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좀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뭐 말하면은 뭐 굉장히 꼼꼼하지만 좀 느리다. 이거 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싫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포장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렇다면은 그 성격의 장단점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단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이 자기소개에서 적었던 내용들이나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봤던 유형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다, 안 좋은 거는 왜 안 좋다라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오늘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네, 중심이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성격의 장단점이니까요. 장점을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장단점이니까 장점을 먼저 한번 보긴 봐야 될 보통 텐데 네. 이제 또 그 포멀한 답이 좀 있죠. 장점 적으라고 하면 장점 쪽에 네. 말이죠. 네. 장점 쪽에도 포멀한 답변도 있는데 네. 그쪽보다 자기가 좀 톡톡 튀는 이런 장점들을 적은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그 네. 면접관 입장에서 좀 눈에 쏙 들어오는 또 귀에 쏙 들어오는 이런 답변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네.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지 일단 한번 사례를 한번 그래요. 보도록 사례가 하죠. 궁금하네요. 예.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거 이런 좀 유형들. 톡판으로 주시겠어요? 좀 예. 크게. 예. 이런 자, 안 유형들을 보여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저런 답변들의 사례를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봤을 때 네. 저 부분은 사실 1도 문제가 없는 어. 1도 문제가 없는 저는 그냥 일도 문제는 없는데 되게 지루하긴 하네, 그죠? 네. 뭐 끈기가 지루 있다, 뭐 이런 뭐 거.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본인 장점이 책임감이 강하다 또는 네네. 끈기가 있다라고 하는 편인데 저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표현하는 어떤 그렇죠. 그 문제지. 저 점을 이야기해도 되냐라고 네. 했을 때는 저 점을 반드시 이야기해도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저거를 끈기가 있다고 표현할지 아니면 오랫동안 뭐 잘 참는다고 표현할지 네. 아니면 엉덩이가 무겁다고 표현할지 네. 하는 이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끈기가 있다라는 저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런 유형의 어떤 그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장점 사례로 적는 거는 1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네. 이 부분들만 신경 쓰면서 장점은 저대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좋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장점 1도 문제가 없는 장점들을 그렇게 적어놓고 대신 이제 근거를 잘 적긴 해야겠죠, 그죠? 왜 그런 건지 본인만의 어떤 그 피셜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거죠. 그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문항 바이트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트 수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길게 적어야 될 때도 있고 예. 장점과 단점을 그냥 약술형으로 뭐 200바이트 그러니까 한 아, 100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네. 적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짧게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근거라든가 경험 사례라든가 이런 거 적기가 힘들겠죠.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길게 적어야 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장점도 그 경험 사례를 적고
단점도 경험 사례를 적으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적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래요. 그런 이제 유형이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예. 성격의 장점을 적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수월하게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제 단점이 늘 문제인 거예요. 보통 어떻게 단점은 적습니까? 예. 예, 이 단점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단점도 제가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놓은 어떤 제가 지금까지 수집해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예.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좀 크게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런 유형의 단점들을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적는데 네. 저런 유형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좀 아쉽다. 아쉽다.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또는 잘못되었다. 또는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저런 유형의 단점 유형들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좀 우리 수환 쌤 보실 때 이런 건 진짜 아쉽다는 게 있다면 99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쉽다. 다 아쉽죠. 다 아쉽죠. 네. 예, 다 아쉬운데요. 저 유형들을 좀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지 그걸 않습니까? 다 이제 모아놓으신 거군요. 예. 아, 근데 그 유형 중에 네. 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두 번째 보면 아마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이런 단점을 적어놓으신 이제 예. 케이스가 있죠. 저런 유형을 보면 제가 이제 면접관 입장 또는 평가자 입장에서 저런 어떤 답변을 들어보면 네. 또는 자기소개서에 저렇게 이제 적어놓은 자기소개서를 보면 내가 아는 어느 누구도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이 아는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쓴소리 그래서 잘한다는 게 쓴소리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저 단점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우리 온 국민의 단점이지 저 점이 그건 너만의 단점이 아니지 않냐. 그건 우리 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네가 너 혼자만의 단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내가 저 답변을 과연 들으려고 내가 이 질문을 냈을까? 그거 말고 진짜 너는 단점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퀘스천이 생기면서 네. 쓴소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 저거는 우리 온 민족, 우리 한민족의 평균점이죠. 네. 평균점이지 저게 어떤 특정 어떤 개인의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대부분 유형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 하지 못한다. 비슷한 맥락이죠. 예,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게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럼에도 자기의 불구하고 이제 어떤 표현을 좀 이제 덜 상처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그 스킬이나 능력 같은 거 그런 게 좀 이제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네.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표현, 다른 표현을 하면서 이제 단점을 적는다. 네. 자,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죠. 예,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게 저런 표현 자체 그러니까 저런 에피소드, 저런 어떤 큰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점으로 이걸 보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예, 않다 저건 말씀이죠. 단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 점을 물을 것 같으면 면접관이 뭐라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질문을 할 거냐면 너의 장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하는 것과 너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건 장점이면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남한테 쓴소리를 못하는 게 성심이 어떻게 좋다, 어떤 심성이 좋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한테 쓴소리를 못하는 게 어떻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단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장단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제가 장단점이라고 질문을 한 거는 장점과 단점을 듣고 싶다는 거지 장점 두 가지를 듣고 싶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장점 두 가지를 듣고 싶다면 제가 질문을 장점 두 가지를 적어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냈겠죠. 네.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 문항에 이제 저도 자기소개서 문항을 다 냈으니까요. 자기소개서 문항에 장단점을 적으라고 한 거는 저는 단점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지금 장점을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단점처럼 이렇게 예쁘게 포장시켜서 적는 게 그게 절대로 좋은 그러니까 본인이 작전이 생각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쉽다고 하는 점하고 단점이니까 좀 잘못된 점을 구분을 잘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거기서 착각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점이 아니고 아쉬운 점인데, 예. 그렇죠. 예.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네, 같아요. 저도 단점이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보통 이런 거 쓸 때 좀 단점인데 그래도 좀 뭔가 장점 많이 안 같은 나빠 거로 보여. 네, 많이 안 나빠 보인 걸 해서 전 옛날에 식탐이 많다고 했거든요. 되게 그것도 아쉬운 제가 사람이 식탐 많다고 그러는 게 많다. 무슨 그 단점이다. 단점이야, 그게.
그래서 적성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갑자기 그거 생각하면서 아, 적석에서 제가 잘못했구나. 피드백을 한번 해봐드리죠. 네네. 네? 자, 식탐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실제로 그렇게 적으시는 우리 취준생 분들도 계세요. 아, 그죠. 그게 너의 성격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건 성격의 장단점을 물은 거지. 식탐이 많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생활의 패턴입니다. 행동의 패턴이지. 네. 식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잠이 많은 게 어떻게 단점입니까? 네. 잠이 적은 게 그럼 장점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아니죠. 생활의 패턴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예. 저는 머리가 크다. 이게 어떻게 단점이 되겠습니까? 저는 배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단점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식탐이 많다라고 하는 이거는 저의 어떤 캐릭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지. 생활상의 특징인데 네. 그건 단점이 아니다. 이거는 성격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 같으면 옛날에 그냥 쫙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라버리지 아,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점인데 뭔가 장점처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어쨌든 네, 이제 소심해졌어요 와서 지금. 예, 굉장히 소심하게. 근데 어쨌든 보니까 지금 그 써니 말처럼 괜찮은 답변인데 싶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단점 그 네네네. 목록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걸 좀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뭐 아까도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었죠. 뭐 예를 들어 조금 여러분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보여드렸던 그 네. 단점 사례 유형을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면 화면 캡처라도 한번 떠놓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 멀티태스킹 이게- 못한다. 예, 네. 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이거를 단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 예. 적습니다. 멀티 안 된다. 예, 멀티태스킹을 잘 못한다. 저도 예전에 쓴 적 있어요. 저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또 하죠. 어. 주위에 멀티태스킹 잘 되는 사람 있던가? 그래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이제 많기보다 아, 적죠. 네. 그 수가 예. 적다는 얘기죠.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똑똑하거나 아. 진짜 잘난 사람이거나 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다 안 됩니다. 보통은 다 안 예, 되죠. 다 안 되는데 그거 저도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평균치를 적어놓은 거지 당신의 자기의 단점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 소위 그 다른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한목에 그 잘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적은 유형은 네.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지원자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적은 이유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라고 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그 사람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이 단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의 특성을 그냥 그렇죠. 특성. 예. 그렇게 평가. 그렇게 적은 사람은 진짜 자기의 단점을 오픈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거나 그게 아니면 단점이네요. 예, 이 진짜 자기 단점을 오픈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단점을 진짜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남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네. 이런 유형의 사람이거나 되게 그게 이 어렵다. 민감한 지점인 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 중에 오지랖 넓다. 예. 제가 요즘은 좀 덜하게 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지랖 넓다 이게 이제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 네. 챙겨주고 이제 막 이런 건데 네. 오지랖 넓다는 것도 이게 뭐예요? 저잘 그렇죠. 모르겠네요. 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단점으로 많이 적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래요? 뭐 좀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뭐 학교 정문 앞에 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자 지금부터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지랖이 넓다면 이건 과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한 표씩 이 스티커를 한번 좀 붙여주십시오. 네. 한쪽으로 라고 안 쏠리죠? 하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장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단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죠. 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단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오지랖이 넓다고 하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은 게 이게 이제 단점이지. 그게 이제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어서 뭐 낄 때 끼고 이게 낄끼빠빠. 맞아요. 예, 낄끼빠빠 맞아요. 이게 안 되는 이게 단점일 수 있지. 그냥 오지랖이 넓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단점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이제 말하는 유형이 전부 다 이제 상당히 자기의 장점을 단점처럼 이렇게 예쁘게 포장시키는 이런 네. 유형의 단점인데 아. 이런 유형의 단점이라면 면접관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그냥 차라리 장점 두 가지 장점을 적어라 말한다. 라고 하는 이게 더 편하지 맞네. 장단점이라고 질문을 냈던 어떤 질문자의 정확한 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유선 쌤처럼
장단점의 구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면접관 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또 면접관 분들 중에서 대충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분도 5천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신 분이 면접관이면 좋지만 그래서 네. 이걸 솔직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맞아요.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취준생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단점을 답변을 했을 때 네. 면접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하고 이제 지나가는 그 다음 질문으로 지나가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답변했던 그 단점이 단점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면접관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답변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과 또 대화를 나눈다는 게 좀 솔직하게. 솔직한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지 솔직히 가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네. 오늘 이야기해야 될 포인트도 이제 또 그거고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황골탈퇴에서 나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관과 여러분들과의 나이 차이, 예. 또 인사 담당자와 여러분들과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렸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고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자라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평가를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는 단점이 오지랖이 넓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문제를 냈을까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맞아요. 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해보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말은 진짜 너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냥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 하지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구만 하고 플러스 1점을 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요게 이제 좀 포인트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조금 괜찮은 괜찮은 사례가 사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괜찮은 사례를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네. 보도록 할게요. 뭐 띄워봐주세요. 화면을 한번 우리가 네. 보시게 되면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괜찮은 사례가 예를 들어서 세 개 나왔어요. 예, 네. MC님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고집이 있는 편이다. 예. 성격이 급하다. 네. 욕심이 욕심이 많다. 많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욕심, 식탐. 식탐. 예. 그 중에 하나. 식욕. 예. 저런 단점을 욕심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입장,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저런 단점을 내가 적어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퀘스천,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내가 뭐 고집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나마 저게 이제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조금 더 솔직한 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할 수가 있고 저렇게 적어도 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건 마치 제가 똑같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는 고집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인데 고집이 있구만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다 그래. 라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접관과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 그 인생의 내공의 차이가 네.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차원에서 보면 네. 여러분들의 저런 식으로 적는 어떤 단점은 면접관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요? 누구나 그때는 누구나 우리 그럴 수 있다. 단점이 없는 사람 없는 단점 다 가지고 있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 분의 MC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걸 조금 더 솔직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저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욕심이 많다는 표현을 하기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뭐 성격 급하다 정도는 좀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욕심 많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놀부 이런 거 떠오르면서 좀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줄 것 같아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거기에서 제가 오늘 진짜 그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를 그러니까요. 하나 이제 네. 던져드려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욕심이 많다 또는 고집이 좀 있는 편이다 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언어적 내공이라고 이렇게 언어적 내공. 내공. 첫 번째 이렇게 제가 포인트예요, 이거. 네.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자,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는 뭐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네. 저는 주위 친구들에 비해서 욕심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 두 표현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까? 라고 하면 네. 주위 친구들에 비해 또는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또는 우리 동년배들에 비해서 저는 욕심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예,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네. 이 핵심적인 내공의 표현, 그러니까. 언어적 내공,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 문제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앞서서 언어적 내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언어적 내공과는 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 저는 주위 친구들에 비해라고 하는 요 몇 글자만 더 들어가면 어. 몇 글자만 더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면접관이 듣기에 좀 더 부드럽게 들려지는 이런 네.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솔직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솔직하게 그렇게 보이- 들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평가입니다. 근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상대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을까? 라고 하는 이 상대 평가죠. 저는 주위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평가를 하지 말고 상대 평가를 하는 게 그게 면접관들과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위 친구들에 비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여러분들이 써 보는 게 면접관들도 상대 평가를 하는데 저도 상대적으로 저를 주위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하는 이 관점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성격의 장단점 어떻게 답변해라 만타치를 저희가 알려주신 걸 듣고 저희가 오늘 시간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하거나 이제 네. 답변해야 될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그 상대 평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주위 또래 친구들에 비해 또는 우리 취준생들 또는 제 같은 친구들에 비해 제 또래 친구들 또는 우리 과 학생들에 비해 저는 이렇습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관하고 면접관이 딱 바라는 답변, 그게 그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을 상대 평가하면서 답변을 해보라라고 제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